안녕하세요. 김학규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파동에 관련된 내용들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리 좀 고전적인 파동에 대한 이런 특징을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대 모형에 해당되는 슈레딩거 방정식 이용해서 현대 파동 모형에 해당되는 것들이 현대 물리에서 다룰 거고요. 우리 지금부터 다룰 건 좀 고전적인 파동 모형에 대한 특징들, 파동 함수와 파동 방정식에 대한 특징들을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웨이브 펑션이라고 해서 우리 파동 함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수학적으로 나타내는지를 좀 표현해 보면,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 y는 자, 우리 변유예요. y는 변유에 해당되고 x 방향으로 진행하는 파동이고요. 자, 시간에 대한 함수, 그러니까 매질의 변이 y를 x와 위치와 시간에 대한 함수로 표현해주는, 자, 우리 일반적인 파동 함수식을, 자, 이렇게 표현되어서, 자, 우리 뭐 진폭에 해당되고, 우리 또 각 파동수, 위치, 또 각 진동수, 시간, 이런 것들로 나타내 주는데, 자, 내용은 뭐냐면, 자, 이런 뭐 스토리예요. 내가 줄을 이제 위아래로 막 흔들면, 우리 줄에서의 어떤 사인 모양의 파동이 지금 오른쪽으로 진행할 거잖아요. 그럼 이 파동을, 이걸 이제 우리 횡파라고도 많이 하고 가로파라고도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 우리가 수학적으로 기술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정리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인 모양의 파동, 뭐 사인은 코사인과 우리 위상차 90도밖에 차이 안 나기 때문에 사인이나 또는 코사인 모양의 파동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요 파동 함수의 의미부터 먼저 좀 얘기하고 유도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자, 요렇게 이거 변유예요. 자, 누구의 변위를 얘기하는 거냐면, 요 변위는 매질의 변입니다. 매질의 변이에요. 매질의 변에 해당되고, 자, 이때 이 매질, 줄이죠, 지금 여기서는. 그럼 얘가 막 위아래로 막 진동을 합니다. 위아래로 진동을 하고 오른쪽으로 진행을 하죠. 그랬을 때, 자, 우리 요 사인 앞에 있는 계수 ym 값은 진폭에 해당되고, 뒤에 있는 요 사인항은 여러분 진동항이라고 해요. 진동항, 진폭은 어차피 결정이 되어져 있을 거고, 진동항에 해당되고, 이 사인 뒤에 있는 가로 안에 있는 값을 우리가 위상이라고 해서 kx-오메가-t인데, 자, k는 각 파동수라고 합니다. 또는 파수라고도 해요. 그래서 각 파동수는 이미 알고 있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일단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면 얘는 람다분의 2파이로 정의되어져 있는 물리량에 해당되고요. 각 진동수는 우리 오메가라고 해서 여러분들, 우리 어떻게 정의되냐면 늘 주기분의 2파이로 정의되어져 있는, 자, 이런 물리량에 해당돼요. 그래서 각 파동수, 각 진동수로 나타내주는 물리량. 수학에서 이제 삼각함수에 관련되어져 있는 스토리에 해당되는구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거를 우리는 파동에다가 연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요 식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간단하게 좀 유도를 하고 좀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지금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파동입니다. 자, Y축이, 자, 이게 변유예요. 요 Y축이 지금 매질의 변유에 해당되고, X축이, 자, 위치입니다. 위치. 그러니까 어떤 파동이 오른쪽으로 진행하면, 자, 이런 모양으로, 이제 횡파죠. 횡파 지금 오른쪽으로 진행할 텐데, 얘네들의 모양이 지금 오른쪽으로 진행하고 있는 어느 순간의 사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느 순간에 t=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때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 시간은 제로예요. 시간은 제로일 때 이러한 모양으로 만약에 파동의 모양이 결정되어져 있다면 우리 요 ym 진폭에 해당될 거고요. 자, 진폭은 자 요만큼에 해당되는가, 여기가 ym에 해당되죠. 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sin kx라고 해서 우리 k는 그냥 임의의 상수라고 많이 설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요 사인 함수를 표현해주는 그냥 우리 임의의 진폭 ym, 자, 임의의 상수 k라고 하면 sin kx라고 하는 함수를 내가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때 우리 kx는, 자, 우리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근데 x일 때의 우리 y 변이 있잖아요. 여기 y 변이는 x에다가 플러스, 우리 파동은요, 한 파장마다 동일한 모양이 나오니까 x1일 때의 매질의 변이와 x1 플러스 람다일 때의 우리 변이가 좀 같을 겁니다. 그래서 x일 때의 변이 값이랑 x1 플러스 람다라고 하는 값의 변이가 같습니다 라는 것들을 얘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로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파동은 한 파장일 때마다의 변이의 위치가 같다라고 하는 식들을 내가 써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쓴 거예요. 자, K를 전개해서 이렇게 앞으로 집어넣어 줍니다.
그러면 자, 이 식하고 자, 이 식이 지금 현재 지금 같은 상황인데 여기서 우리 파동은요. 자, 요만큼에 해당되는 게 우리 얼마일 때마다 사인이라고 하는 함수는요. 2파이가 될 때마다 같은 값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K 람다를 나는 2파이로 내가 정의를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요만큼에 해당되는 값과 요만큼에 해당되는 값이 같으려면 우리 K 람다는 2파이라고 하는 값을 만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K라고 하는 물리량은 우리가 앵귤러 웨이브 넘버라고 해서 각 파동수라고 얘기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람다분의 2파이가 각 파동수에 해당되는구나 또는 파수에 해당되는구나 라고 하는 물리량으로 정의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파동함수에서의 K는 각 파동수 또는 파수라고 정의하고요. 자, 이번에 이제 오메가 웨이브 연들 우리 넘버를 좀 전에 했고 웨이브 우리 어떤 걸 얘기할 거냐 앵귤러 프리퀀시라고 하는 각 파동 각 진동수에 대한 내용을 얘기할 텐데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지금 파동이 좀 오른쪽으로 진행하고 있는 걸 쭉 해서 지금 그림을 그려봤어요. 자, 이 그림이 잠시 후에 좀 오른쪽으로 진행한다라고 했으니까 자, 얘가 우리 90도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자, 요런 모양으로 바뀌게 될 거고 또 90도만큼 이용하면 자, 요렇게 모양으로 바뀌게 될 거고 자, 점점 위에서 아래와 같은 그림으로 여러분들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상황으로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는 뭘 설정할 거냐면 자, t 이꼴 0가 아니라 이번에는 x 이꼴 0인 곳을 보도록 할 거예요. x 이꼴 0인 곳을 봅니다. 그럼 여기에 있던 위치는 매질이에요, 매질. 잠시 후에 여기 아래로 내려갔어요.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위로 올라왔다가 다시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자, 우리 이 중심에, 자, 원점에 있는 매질입니다. 얘는 여러분들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이렇게 해서 왕복 운동을 하게 되겠죠. 파동이 오른쪽으로 진행하면 여기 있는 매질은 아래 위로 자 이렇게 해서 왕복을 합니다. 그럼 그때 이 매질의 변유예요. 매질의 변화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내 주면 자 오른쪽 그래프와 같은 자 이런 형태로 표현해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 다시 보세요. 원점에 있는 매질이 시작하니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계속 왕복하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시간에 대해서 표현한 거다 이런 뜻입니다. 자, 시간이에요, 시간. 그럼 이때 우리 여기는 파장이 아니죠. 우리 한 파장에 해당되는 시간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주기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자, T1일 때와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좀 전에 썼던 방법 그대로 쓸 텐데 T1이었을 때의 우리 변이 여기를 Y1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 T1에다가 플러스 T 라지 T를 했을 때의 변이가 반대로 같은 값을 갖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좀 전에는 시간을 고정시켜 놓고 우리 X에 따라서 그린 함수를 표현했는데 자 이번에는 자 우리 위치를 고정시켜 놓고요. 시간에 따라서 매질의 위치를 지금 표현한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걸 표현해보면, 자, x가 이번엔 0입니다. 원점에서의 우리 시간에 대한 우리 매질의 변을 나타낸 거예요. 그러면 늘 얘는 마이너스 ym의 사인의 마이너스 오메가 t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서 우리 마이너스 앞으로 튀어나가죠. 사인은 그래서 마이너스 m 자 ym의 사인 오메가 t라고 하는 자 이런 함수로 맞네요. 자, 요 그래프는 우리는 마이너스 ym 사인 오메가 t라고 내가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오메가도 그냥 임의의 상수라고 생각해 주세요. 임의의 상수. 그러면 이때 t 자리에 뭐하고 뭐가 들어갈 때 같은 값을 갖는다고 이 t 자리에 T1일 때와 그 다음에 T1 플러스 라지 T일 때 뭐가 같습니다? 요 Y값, 변위가 같습니다. 라는 것들 좀 전에 얘기했었죠. 자, 그럼 그걸 우리가 좀 수학적으로 좀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좀 전에 그림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때, 자, 좀 전에 우리 썼었고, T1일 때의 매질의 변위와 T1 플러스 라지 T였을 때 매질의 변위가 같았습니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전에 정리했었는데, 자, 그걸 다시 이제 대입을 해주면, 자, 요 식에다가 T 자리에다가 Y1 대입합니다. Y1 대입하고, 또 T 자리에다가 T1 플러스, T1 대입한 거죠? T 자리에 T1 대입했고요. 또 T 자리에 T1 플러스 라지 T를 대입하면 두 개가 반드시 같은 값,
매질이 같은 위의 변위 값으로 자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해줄 수가 있을 거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는 우리 얼마였었다고요? t1 플러스 라지 t라고 하는 값에 해당됐었습니다. 그래서 자 요식 같은데 그럼 얘도 마찬가지 두 개의 함수가 같으려면 우리 요 오메가 t라고 하는 값이 우리 뭘 만족해야 되냐면 2파이를 여러분 만족을 해야 되죠. 그렇죠? 자, 이런 관계식을 얘기할 수 있고, 아, t 넘겨주니까 우리 오메가는 t분의 2파이라고 하는 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아, 이거를 우리는 각 진동수, 앵귤러 프리퀀시라고 하는 물리량으로 내가 정의한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 파동에서는 되게 중요한 물리량, 각 파동수와 각 진동수 요 두 가지의 내용들은 다 일단은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거의 이제 뭐 이건 유도한 거지만 여러분들이 유도하는 거를 써먹을 일은 별로 없어요. 그냥 거의 바로바로 각 진동수와 각 파동수는 바로바로 어떤 정의로 되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내용들은 일단 잘 여러분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파동 함수가 우리가 등장했습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파동의 속력이라고 해서 이걸 위상 속도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속도는 원래 두 가지가 있어요. 파동이 이동하는 속력도 있고요. 매질이 진동하는 속력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매질이 진동하는 속력은 다루진 않을 거고 파동이 이동하는 속력, 즉 위상 속도라고 하는 물리량만 다룰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녹색이었던 파동이 오른쪽으로 진행하면 잠시 후에 노란색의 파동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델타 t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델타 x만큼 이동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죠. 그럼 우리 속도는 당연히 우리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델타 t분의 델타 x를 우리 속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 속도의 정의니까. 자, 그럼 이걸 우리 설정할게요. 이걸 이제 상수라고 설정하도록 합시다. 요 kx-오메가-t 어차피 파동은 등속 운동할 거기 때문에 각 파동수도 일정할 거고 각 진동수도 일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수라고 아마 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런 다음에 이걸 내가 시간에 대해서 미분할 거예요.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k가 dt분의 dx 남고 t 미분해서 없어지고 오메가는 0. 상수니까 0에 해당되죠. 그러면 내가 이걸 넘겨보니까 dt분의 dx가 v인데 그걸 우리가 넘겨서 정리해주니까 k분의 오메가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서 파동의 속력, 위상속도는 각 파동수분의 각 진동수라고 하는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는 이 표현에 해당돼요.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너무나도 유명한 식 T분의 람다, F람다라고 하는 식도 굉장히 유명하죠. 우리 파동의 속력 다룰 때. 자, 그래서 속력. 자, K분의 오메가, T분의 람다 또는 F람다라고 하는 식이 우리 파동의 속력에 해당되는구나 라는 것들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될 식이에요. 너무나도 많이 나오니까. 자, 또 하나. 자, 우리 줄에서 생긴 파동의 속력을 우리가 좀 표현해보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줄에서. 이것도 되게 유명한 식인데, 우리 또 알고 있으신 분들도 있죠. 미리 먼저 이런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루트. 자, 뮤분의 t라고 하는, 자, 이런 식이 있습니다. 자, t는 장력. t는 장력. 그 다음에 뮤는 우리 지금 선밀도였어요. 선밀도. 자, 요 식을 유도할 거예요. 요게 어떻게 나오는지. 자, 그럼 이게 이제 파동이에요. 자, 녹색이 지금 파동이라고 해서 줄에서 전달되는 파동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 왼쪽으로 진행하는 파동, 뭐 상관없어요. 오른쪽으로 진행한다라고 놓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밑에, 자, 요 파동을요, 이거 횡파인데, 요 부분을 일부, 무엇의 일부처럼 볼 수 있냐면, 원의 일부처럼 내가 볼 수가 있습니다. 원의 일부. 그럼 내가 원의 일부 잡고, 자, 그럼 줄은 팽팽하니까 장력이 등장할 거예요. 자, 장력을 타우라고 하는 기호로 표현했습니다. 장력을 타우라고 하는 기호로 표현하고, 자, 이게 녹색이 좀 줄이에요. 녹색이 줄이고, 우리 장력은 항상 우리 줄의 접선 방향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꼭대기에서 접선 방향, 얘도 마찬가지 꼭대기에서 접선 방향이 지금 장력의 방향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자, 힘을 우리가 좀 분석해 보면, 자, 장력 두 개가 있는데 이 둘 중에서 자, 얘네 원의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성물이 있습니다. 즉, 이렇게 보조선 하나 이렇게 그려보면요. 그러면 이 타우 중에서 자, 우리 아래 방향에 해당되는 장력 성분이 있겠죠. 그러면 여기가 세타에 해당되니까 자, 우리 수직 관계 이용해 주면 자, 여기가 세타라고 하는 관계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얘는 우리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얘는 우리 타우 사인 세타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고, 마찬가지. 자, 요걸 이제 안쪽으로 쓸 수도 있는데, 자, 오른쪽도 이렇게 보조선을 이렇게 그려보면, 얘도 마찬가지. 자, 요 장력 중에서 우리 연직 아래 방향에 해당되는 성분도 우리 세타 똑같이 얘기할 수 있어서, 자, 이렇게 여기도 세타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얘도 타우 사인 세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 요 위쪽에 작용하는 장력, 자, 두 장력 중에서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장력 두 개의 성분, 타우 사인 세타, 타운 사인 세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은 이 두 개 곱한 거죠. 타우 사인 세타에다가 2를 곱한 값으로 작용하는 힘을 표현해 줄 수 있고요. 그때 우리 사인 세타, 우리 세타가 굉장히 작으면 이것도 근사 되게 많이 하죠. 세타가 굉장히 작으면 사인 세타는 뭘로 아주 많이 근사하냐면 세타 또는 우리 광학에서는 탄젠트 세타로도 많이 근사합니다. 그래서 사인 세타를 나는 뭘로 근사할 거냐면 2세타로 자 이렇게 우리가 자, 세타로 근사할 수 있는데 자 2를 앞으로 자 넘겨서 2세타로 자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2 사인 세타를 우리 2세타로 그냥 근사한 거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또 2세타는요. 자, 여기 부채꼴이잖아요. 부채꼴에서 요 델타 L을 나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반지름이 R이니까 R 2세타라고 자 이렇게 우리가 근사를 해줄 수 있어요. 그렇죠? 요 사이각이 전체적으로 얼마에 해당될 거니까 2세타에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부채꼴에서 호의 길이인 델타 L은 R 곱하기 2세타에 해당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어서 2세타를 뭘로 바꿀 수 있냐면 R분의 델타 L 값으로 자 이렇게 우리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바꾼 다음에 자, 요 부분 있잖아요. 자, 요 부분. 자, 위에는 요 부분만 얘기합니다. 자, 요 부분의 질량을 내가 M이라고 약간 설정하도록 합시다. 질량 M이라고 좀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질량을 M. 그러면 자, 델타 M이라고 해서 상관이 없습니다. 델타 M이라고 하면 우리 선밀도에다가 뭐 곱해주면 되니까 자, 여기서 뮤라고 하는 값은 요 선밀도예요. 뮤는 선밀도를 의미합니다. 그럼 선밀도에다가 길이 곱해주면 우리 질량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자, 뮤에다가 델타 L 값을 곱한 값을 우리는 델타 M 요만큼에 해당되는 질량을 나타낸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우리 가속도 이걸 우리 무엇의 이 운동의 일부처럼 기술할 수 있냐면 원운동의 일부로 내가 기술할 수 있습니다. 원운동의 일부예요. 요 델타 M이라고 하는 요 부분이 원운동을 하는 순간처럼 얘기할 수 있어서 나는 구심가속도를 내가 적용해 줄 수가 있어요. 우리 구심가속도 R분의 V제곱이라고 하는 식이 있죠. 자, 그래서 요 식이 우리 내가 적용할 건데 자, 우리 요 식이 이제 구심력이에요. 자, 요식, 자, 타우 곱하기 R분의 델타에 얘가 원의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인 거고, 그게 우리는, 자, 우리 R분의 MV제곱. 근데 요 값이 우리는 모르, 얘가 우리가 델타 M이라고 했었던 거니까, 자, 델타 M, 요만큼 위쪽에 있는 부분의 질량 얘기합니다. 그래서, R분의 MV제곱이라고 하는, 자, 요 힘이죠? 자, 장력의 원의 중심 방향에 해당되는 성분을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자, 이걸 R분의 MV제곱으로 표현해 보니까, 좀 정리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우리 어떤 것들 델타 L 없어지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R도 하나 없어져서, 이 뮤값 넘겨서 정리해 주시면, 속력은 루트 뮤분의 타우라고 하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속력은 자, 우리 어디에서 전달되는 파동의 속력이라고요? 우리 줄에서 내가 줄을 흔들었을 때 그 줄에서 전달되는 파동의 속력을 나타내준 식. 이것도 되게 많이 우리 써먹는 식 중에 하나니까. 저 루트 뮤분의 타우라고 하는 식 또는 타우 대신에 t라고 하는 값들도 많이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로 정리해 주시면 될 내용들에 해당됩니다. 자, 속력도 얘기했죠. 또 하나 또 우리 줄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자, 우리 파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뭐가 전달되는 현상을 파동이라고 하냐면 에너지가 전달되는 현상. 이걸 우리가 웨이브라고 하죠. 파동이라고 합니다. 자, 파동은 진동의 에너지가 공간으로 퍼져나가는 걸 우리가 파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전자기파하고도 아주 깊은 관계가 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고전적인 우리가 파동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줄에 대해서 자, 줄을 막 흔들어서 자, 파동이 막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줄에서 전달되는 에너지와 인류에 대해서 내가 얘기할 거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자, 요 상황들 보죠. 이게 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줄이고 오른쪽으로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파동이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횡파예요. 횡파예요. 그러면 줄은 여러분들 우리 줄이 자 이렇게 해서 사인이나 코사인 모양이 되려면 좀 뭔가 늘어나기도 하고 막 위아래로도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우리 B 부분을 보면 줄이 조금 지금 늘어나 있는 상황일 거고 자 우리 요 A 부분을 보면 잠깐 순간적으로 정지해 있는 상황이라고도 내가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부분 잠깐 보세요. 자, 요 부분이 지금 조금 원래 길이보다 좀 이제 늘어나거나 있는 부분에 해당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얘는 잠시 후에 어디로 이동할 거냐면 얘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지금 아래 방향으로 이동할 텐데, 이 아래 방향으로 이동하는 속력을 내가 U라고 자, 이렇게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아래. 매질이 아래 방향이나 위쪽 방향으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의 속력을 내가 U라고 좀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 요 부분의 운동 에너지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요거 지금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 부분의 질량을 내가 dm이라고 할 거고요. 이 부분의 운동 에너지를 내가 dk라고 자 이렇게 우리가 설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요 부분이에요. 요 B 부분. 자, 그러면 이거를 dk라고 하면 2분의 1 dmu 제곱이라고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요 부분의 운동 에너지입니다. 근데 U라고 하는 값은 Y축 방향으로 이동하는 속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DT분의, 자, 이건 편미분 표현인데, 파셜 T 또는 라운드 T라고도 있습니다. 라운드 DT분의 라운드 DY라고 하는 표현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Y라고 하는 값이 우리 파동함수 좀 전에 유도했었던데, 우리 얼마라고 했었냐면, YM의 사인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KX 마이너스 어떤 식이 있었냐면 오메가 t라고 하는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파동함수에 해당이 됐었어요. 자, 그럼 이 파동함수를 시간에 대해서 편미분해 준 값, 이게 우리가 U 값에 해당된다 이런 뜻이에요. U 값. Y축 방향으로 이동하는 속력에 해당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위에 건 미분하니까 우리 마이너스 오메가 하나 튀어나오고 사인은 코사인을 이렇게 우리가 바꿔주면 됩니다. 자, 그럼 U 제곱 자리에 이제 요거 집어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DM 자리에 자, 이 줄의 선밀도를 똑같이 뮤라고 하면 뮤 dx. 그렇죠? 뮤 dx를 우리는 질량처럼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뮤 dx를 자, 요 dm 자리에다 또 집어넣어 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우리 계산해 주시면 자, 요런 얘기예요. 자, dm 자리에다가 뮤 dx 자, 요거 대입해 주고 자, 요 u 자리에다가 u 제곱이었죠? u 제곱 자리에다 요걸 요렇게 해서 대입을 해 주시면 자, 요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운동의 에너지. 운동의 에너지. 자, 제곱하주 나타내 줄 수 있겠죠? 자, 근데 이걸 시간에 대해서 나눠주면 우리 이건 이런 에너지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 주면 이게 일률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전달률이라고 할 건데, 자, 시간 나눠줍니다. 그러면 dt, 여기 우변의 dt분의 dx를 우리는 속력으로 바꿀 수 있죠? 그럼 dt분의 dx는 x방향으로 이동하는 속력이에요. 자, 파동의 이동 속력 v가 우리가 뭐였어? 얘가 dt분의 dx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dt분의 dx를 우리는 v로 바꿀 수 있습니다. dt분의 dx를 v로 바꿀 수 있어서 나머지는 그대로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이거의 평균값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싶어요. 한 주기 동안의 평균값에 해당되는 값을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평균값 근데 나머지는 어차피 정해져 있고 코사인 제곱만 여러분 평균 내주면 되는데 자, 요거 따로 수학적으로 유도하진 않을 거예요. 자, 요 코사인 제곱이나 사인 제곱의 평균값은 항상 얼마로 딱 정해져 있냐면 늘 2분의 1이라고 하는 값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이건 뭐 수학 시간에 하셔도 되고요. 물리 시간 특별하게 우리 하진 않을 거기 때문에 자, 코사인의 제곱이나 사인의 제곱은 한 주기 동안의 평균값이 무조건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얘를 우리는 4분의 1 뮤 v 오메가 제곱 y m의 제곱이라고 하는 값으로 자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거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제가 좀 전에 줄은 위아래로 운동도 하지만 여러분들 좀 늘어나기도 하고 압축되기도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줄은 운동 에너지도 가지고 있지만 우리 탄성 포텐셜 에너지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늘고 줄어드는 약간의 늘기도 하고 줄어드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용수철계에서 단진동하는 상황을 좀 생각해 보면 우리 용수철계에서 어떤 물체가 매달려서 단진동하고 있으면 운동 에너지와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가 있었는데 그 에너지 값들이 반드시 동일한 값을 가지게 돼요. 같습니다. 정확히 평균값은 반반이에요. 그래서 평균 운동 에너지하고 평균 포텐셜 에너지가 반드시 같은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이 말은 전체 에너지 전달률은 두 개를 합한 거니까 운동 에너지도 전달되고 포텐셜 에너지도 전달되는데 우리 운동 에너지의 전달률은 지금 이미 구했습니다. 그럼 포텐셜 에너지의 전달률도 똑같이 우리 써줄 수가 있어서 운동 에너지 전달률의 2배가 됩니다. 라고 하는 값으로 내가 얘기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의 2배에 해당되는 전체 에너지 전달률입니다. 2분의 dt분의 dk에다가 2만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전체 에너지 전달률은 2분의 1 뮤 v 오메가 제곱 ym의 제곱이라고 하는 평균 에너지 전달률이라고 하는 값으로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되게 또 많이 써먹는 식 중에 하나여서 우리 줄에서의 에너지 전달률 식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나중에 되게 많이 써먹거든요. 그래서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 운동 에너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항상 그것들은 평균값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컨셉들을 좀 여러분 가지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파동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 이것도 결론이 있는데 우리 이것도 이제 줄의 일부라고 좀 생각할 거예요. 줄의 일부 얘가 지금 위쪽으로 가속이 되는 상황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파동 방정식, 웨이브 펑션. 그러니까 요번 단원의 제목은요. 우리 웨이브 펑션, 웨이브 이퀘이션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동 함수와 파동 방정식의 우리가 내용들이 어떻게 유도가 됐는지를 정리한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줄이 있는데 지금 줄이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근데 지금 얘가 좀 위쪽으로 가속이 되는 상황이라고 할 거예요. 얘 당연히 질량이 있겠죠. 얘의 질량을 내가 m이라고 할 텐데 그럼 요 질량 m이라고 할 거고 선밀도를 만약에 람다라고 한다면 뮤라고 하면 뮤 곱하기 l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요 부분의 질량이에요. 그러면 우리 양쪽에서의 장력 T2하고 T1이라고 하는 값으로 좀 따로따로 좀 설정하도록 할게요. 따로따로 이렇게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요걸 좀 성분 나눠보면 여러분 F2는요. F2X 성분, 그러니까 X 성분의 힘과 Y 성분의 힘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요거 좀 보시면 F2 중에서 Y축 성분에 해당되는 건 F2Y가 있을 거고 또 마찬가지 F1 중에서도 어떤 성분이 존재할 거예요? Y 방향의 성분이 존재할 거죠? 이것도 나는 F1Y라고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을 거예요. F2Y. 그럼 결국 Y 방향의 가속도에 영향을 주는 물리량은 우리 F2Y하고 F1Y가 영향을 주겠죠? 그렇죠? 요것만 지금 표현한 거예요. 그럼 이때 맞네. F2Y-F1Y가 DM. 얘를 DM이라고 지금 설정했습니다. DM이라고 놓은 거고 질량 곱하기 가속도 F는 MA 이렇게 설정한 거예요. 그런데 dm 자리에다가 뮤 dx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는 어떤 값으로도 표현할 수 있을 거냐면 뮤 dx라고 하는 요 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표현해 줄 수 있을 겁니다. L 값이 굉장히 작으면 그렇죠? 뮤 dx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니까. 그럼 이때 우리 가속도 y 성분은 dt의 제곱분의 d제곱 y라고 하는 값을 일단 표현해 줄 수 있을 겁니다. y 방향이 지금 변화에 해당되니까. 그럼 이제 S2는 기울기예요. 요 부분의 기울기입니다. 요 부분. 그럼 당연히 기울기는 F2X분의 F2Y라고 여러분 얘기할 수 있겠죠? F2X분의 F2Y가 기울기 S2. 그렇죠? 근데 우리 F2는
아우, 당연히 우리 얘 제곱해서 루트 씌워준 값이 F2에 해당될 거니까 F2x의 제곱, F2y의 제곱에 루트 씌워준 값이 우리는 F1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F1도 마찬가지예요. F1x의 제곱 플러스 F1y의 제곱에 루트 씌워준 값, 이것도 Fy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장력이네요. 그게 장력이 자, 요 값이랑 같겠죠? 그래서 장력을 자, 요렇게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니까 F2y가 F2x에 비해서 굉장히 작을 거예요. 기울기가 굉장히 작으면. 그래서 F2y 대신 F2x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뭘 날려보낼 수가 있냐면 F2y 값을 자, 이렇게 우리가 날려보낼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장력은 F2x입니다. 라고 하는 값으로 내가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장력에다가 F2x. 그러면, 자, F2y, 자, 요거를 여러분 어디에다 집어넣은 결과에 해당되냐면, 자, 요거를, 자, 여기에다 이렇게 집어넣어준 결과에 해당돼요. 그럼 F2x 자리에 타우 집어넣으니까, 자, 넘겨져서 F2y는 타우 S2. 자, S2는 어디에서의 기울기? 여기에서의 기울기예요. 그러면 우리 똑같이 F1y도 타우 S1이라고 해서 S1은 여기에서의 기울기. S2는 여기서의 기울기, S1은 여기에서의 기울기 좀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다시 이제 좀 정리해주면, 그럼 우리 좀 전에 자, 요 식이 있었어요. 자, 요게 우리 어떤 식이었었냐면, 좀 전에 나왔던 식 중에서, 자, 여기 맨 위에 있었던, 자, 요 식을 보세요. 자, F2y-F1y를 자,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F2y 대신에, 자, 여기 있었죠? F2y 대신에 우리는 어떤 값을, 자, 이거를 집어넣어 주고, F1y 자리에다 내가 뭐 어떤 식을 집어넣어 줘요? 자, 요 식을 자, 이렇게 우리 집어넣어 줍니다. 그리고 자, dm 자리에는 mu dx를 집어넣을 거예요. dm 자리에는 mu dx. 그래서 나온 식이 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속도는 우리 dt의 제곱분의 d제곱 y로 바꿀 수가 있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바꿔줘요. 자, 그런 다음에 이걸 좀 정리해주면, 자, dx를 넘길 거예요. 타우를 그 다음에 우변으로 넘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또 우리 기울기라고 하는 거는 dx분의 dy에 해당되니까. dx분의 dy. 그 다음에 자, 여기 요만큼에 해당되는 값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변화량 ds라고도 내가 얘기해 줄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대입해서 넣어주면 자, 우리 요거예요. 자, 요 식을 바꿔주니까 요렇게 우리 바꿀 수 있는데 여기 s 자리에다가 자, 우리 좌변에 있었던 자, 요 식을 그대로 내가 대입을 해줄 겁니다. 대입을 해줄 거예요. 그랬더니 요렇게 집어넣어지게 되고 다시 정리해주면 자, 우리 dx의 제곱분의 d제곱 y 또 타우분의 뮤가 있고요. 자, dt의 제곱분의 d제곱 y가 있는데 이거를 편미분의 형태로 그냥 바꾼 뿐이 없습니다. 상미분을 그냥 편미분의 형태로 바꾼 분이 없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요게 우리 좀 전에 줄에서 전달되는 파동에서 무엇에 해당됐어요? V의 제곱분의 1이라고 하는 자,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 줄에서 전달되는 파동의 속력 V가 루트 뮤분의 타우였었으니까 바꿀 수가 있어서 우리 웨이브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파동 방정식, 고전적 파동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자, 요 값으로 우리가 유도가 되는구나 라는 것들로 우리가 정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너무 유명한 자, x 플러스 x 방향으로 진행하고요. y축 방향으로 진동하는 횡파예요. 횡파의 모든 파동의 일반적인 미분 방정식, 고전적 파동 방정식이 자, 이렇게 됩니다. 요거 나중에 전자기파 할 때도 굉장히 많이 써먹어요. 그래서 파동 방정식 해당되는 값들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요. 또 파동 함수 우리 좀 전에 했었던 자, y는 자, 우리 x와 t에 대한 함수로 표현해 줄 수 있었는데 ym의 사인에 자, kx 마이너스 오메가 t였었습니다. 라고 하는 식도 있었고요. 자, 이것도 아주 정말 많이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죠. 우리 어떤 거 등장하냐면 우리 c의 제곱분의 1에다가 자, 라운드 t의 제곱분의 자, 라운드 제곱 y
또는 자 이것도 우리 어떻게 표현할 수 있었냐면 자 우리 뮤제로 나중에 전자기파에서 뮤제로 이플silon 제로분의 1에다가 자 라운드 t의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의 y라고 하는 자 이 식도 아주 많이 여러분들 써먹게 되는 식에 해당돼요. 특히 전자기파에서 아주 많이 써먹는 관계식에 해당이 됩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파동 함수와 파동 방정식 자 유도하는 것들 참고하시고요. 실제로 나중에 전자기파 파동 다룰 때도 굉장히 많이 써먹는 기본적인 알고 있어야 될 내용입니다. 파동 함수하고 파동 방정식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